수학 힘책 80에서 83쪽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이거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정의에 관한 문제네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자,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2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얼마나 더 큰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부피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로 쌓은 거니까 쌓기나무의 개수만큼이 부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4개씩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4, 2, 8.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8개씩 2층이니까요. 16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얼마나 더 큰지 알아보려면 8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큽니다. 자, 3번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쌓기나무의 개수는요. 가로에 있는 개수, 세로에 있는 개수, 자, 높이, 층으로 되어 있는 개수를 세어보면 되죠. 자, 가는 4개, 3개, 3층. 자, 나는 2개, 2개, 3층. 다는 4개, 3개, 2층이네요. 그래서 각각의 부피는 36, 12,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4번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라고 했네요.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입니다. 자, 여러분은 꽉 채워서 써주세요. 자, 5번 슬기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 슬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부피 구하는 문제이죠.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길이 줬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40. 그래서 답은 4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6번 책상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선은 먼저 각각을 구해야겠네요. 자, 기억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니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디귿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되면 380, 360, 343. 자, 그래서 가장 부피가 큰 건 기억이 됩니다. 자, 7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28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육면체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높이 구하래요. 자, 이러한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부피를 구하는 공식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부피를 구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가로와 세로는 알려줬지만 높이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안 알려줬는데 그게 280이래요. 자, 그러면 네모는 280 나누기 7, 8에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cm가 됩니다. 자, 8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가 같고 지금 세로와 높이 길이 줬고 가로를 안 줬네요. 자, 얘는 3개 다 줬으니까 어떡해요? 얘 먼저 구해야겠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4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 게 얘랑 같으니까요. 144이니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9가 됩니다. 자, 9번.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은 정육면체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자, 이거는 여러 번 풀어줘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이 전체, 이 쌓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216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정육면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요 한 모서리가 아니라 이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우선 이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정육면체, 작은 정육면체 부피부터 구해줄게요. 큰 정육면체는 작은 정육면체가 몇 개 모여서 216세제곱센티미터가 됐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몰라요. 자, 모르지만 그게 모두 27개가 모여서 216이 되었어요. 그러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8이 됩니다. 자,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8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 자, 모르지만, 자, 부피가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했을 때 8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cm입니다. 자, 또는요, 이렇게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하나를 따로 구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그림을 보면요, 3개가 들어있는 꼴이잖아요. 우선 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것도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방법대로 한다면요, 자,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한 게 216이 되고요. 자, 이 네모에 들어갈 게 6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 작은 건 커다란 6을 3등분 한 거니까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숫자 3개를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끔 만드는 이 수 자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풀었던 문제풀이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텔라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직육면체 카스텔라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야겠죠. 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 자, 가로가 15, 세로가 20, 높이가 10이네요. 그러면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야 하니까요. 15와 20과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찾아야겠죠. 자, 15와 20과 10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는 바로 공약수죠. 자, 그런데 공약수는 공약수인데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약수 말고 15와 20과 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15와 20과 10의 최대 공약수는 5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개수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5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11번 부피가 72 세제곱 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래요. 자, 이건요 72의 약수를 이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요. 자, 70의 약수 생각해 보면요 1과 72, 2와 36, 3과 24, 4와 18, 5는 안 되고요. 6과 12, 7도 안 되고요. 8과 9.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로 한다고 하면요. 지금 가로가 2로 이미 잡혀 있지만 자, 세로를 4와 9로 했죠? 36에 4하고 말고 3, 12로 해도 되고요. 또는 6과 6으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72의 약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를 채워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